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종합뉴스 성격인 데일리 베스트 우공 뉴스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날 김경수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손석희에 대한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됐던 날이라 오늘 하루만 다른 소식들을 좀 제껴놓고 이 두 가지 소식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이 영상에서 김경수 재판에 집중해봤고 우파걸은 오늘 아침 업로드된 다른 영상에서 새롭게 공개된 손석희와 관련된 녹취록에 좀 집중해봤습니다. 뉴스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21일 처음 여러분께 선밴 우파가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줄여서 우공뉴스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빠르게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런데 아직 인원 편성이라던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업로드 시간이 고정적이지 못하는 등 아직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제가 우공뉴스에 매달려 있는 사이 기존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다뤘던 방식의 영상은 많이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번 설 연휴에 좀 보완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세대로라면 2월 안에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할 듯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데일리 베스트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 오늘날 20만까지 오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데일리 베스트가 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제 소식을 들어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사료되는데 이른바 바둑이 김경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께 20만 데일리 베스트 구독자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사안을 지난해 1월 정부 여당을 비판한 댓글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의심한 민주당이 이를 경찰에 고발하면서부터 이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네이버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화와 혐오의 난장판이 되어버렸다며 방조하는 포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작심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가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비판적 댓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뒤 이에 네이버가 경찰의 추천 조작 의혹에 대한 댓글 수사를 전격적으로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언론감시단체인 바른언론연대는 네이버 조작 수사 의뢰 이틀 전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댓글 조작 책임 발언에 이어 네이버 경찰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면서 경찰의 편향적 수사가 우려된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의 말에 의해 네이버가 움직였고 이에 경찰이 편향적 수사를 할까봐 걱정스럽다는 말이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의한 경찰 수사는 야당 쪽에 불리할 거란 관측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권 핵심 인사인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수백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이와 관련해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 참석, 본성 인사청탁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왔지만 김경수는 끝까지 이를 부인했었고 지금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부인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김경수는 김동원 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김 씨의 파주 출판사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고 수많은 지지 그룹 중 하나라고 거리를 두었지만 보안용 메신저 시그널로 정책 자문을 구한 일도 밝혀졌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발 2달이 지나서야 김 씨의 파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김 지사는 한 차례 참고인 조사만 했습니다.
이에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 이철성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특검이 출범하게 되었고, 당시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을 한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시민에게 귓방망이를 두드려 맞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도 벌어졌는데, 노회찬의 이름이 특검 안팎에서 거론되자 노회찬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회찬은 유서에 드루킹 측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경수는 줄곧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돌풍을 등에 업고 경남도지사에 당선이 되었고, 또 이렇게 그냥 사건이 묻히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는 그렇게 결백을 주장했던 김경수가 결국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드루킹 일당에게 공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조작 범행은 단순한 포털 사이트 상의 업무 방해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 이날 재판부가 밝힌 선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하고 범행을 승인했느냐라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이 되었는데,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지켜봤다는 특검 측의 주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킹크랩 시연회의 정확한 날짜는 드루킹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의 보안 USB에서 킹크랩 시연회 때 쓰인 한글 문서 파일을 찾아냈고 2016년 11월 9일이란 날짜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이날 김경수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당일 저녁 김 지사의 운전기사가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날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사실도 증거로 확인이 되었는데, 저녁 8시 7분부터 8시 23분까지 16분 동안 라오스 계정으로 생성된 네이버 아이디 3개가 특정 뉴스에 접속해 댓글 공감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한 기록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연회 5일 전부터 드루킹 측이 킹크랩을 테스트하다 시연회가 끝난 후 사실상 테스트가 중단됐다며 객관적 자료에 의해 킹크랩 시연회가 특정 날짜에 맞춰서 준비됐고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던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모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자료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킹크랩 외에도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지사를 공범으로 판단한 데에는 비밀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드루킹이 보고한 8만여 건의 댓글 조작 목록과 수십 건의 정보 보고 대부분을 김 지사가 확인한 사실이 메신저 대화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시그널이라는 보안 메신저도 이용했습니다. 드루킹은 시그널로 김 지사에게 온라인 정보 보고를 49차례 보냈는데, 경인선이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킹크랩 완성도는 98%라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김 지사는 온라인 정보 보고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날 있었던 재판의 주요 핵심 사안을 짚어드렸는데,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는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말 대신 적반하장격으로 재판부에 대한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 직후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대독하게 했는데,
먼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김경수의 변호인은 김경수가 직접 쓴 듯 보이는 메모를 읽어내려가면서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마치 요즘 손혜원이 빙의라도 한 듯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건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인데, 민주당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복성 재판이라면서 이번 재판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을 한 적폐 세력을 청산하겠다며 사법을 겨냥한 발언을 했는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는 재판 결과에 대해 여당이 정면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이는 삼권 분립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문제의 소지가 매우 커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여권에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성창호 판사가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여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보복성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데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정농단 재판 당시엔 영장정담 판사로 재직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이번 재판을 음모론적 시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심각한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에서 여권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이 필요할 듯 보여집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어제 선고와 관련해 우파 일각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신중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고 댓글 조작 사건의 마지막 숨은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김씨 측은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에게 경공모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메시지를 경공모 회원들에게 공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이 경공모 발음을 어려워한다고 해 경인선에 새로운 뜻을 부여해 활동했다고도 말한 바 있지요. 뿐만 아니라 김정숙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김경수 지사와 경인선을 직접 찾기도 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진 후 청와대에서는 문재인이 드루킹의 활동을 알고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청와대는 터무니없다고 답했습니다. 자, 바로 이 터무니없다는 청와대의 말을 앞으로 2라운드, 3라운드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날 판결 소식이 알려진 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선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했고,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라는 얘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에 더해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등 당대표 후보들도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또한 김 지사를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정하고 진짜 배우를 찾아야 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도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기세를 끝까지 유지해 문정권이 여론조작을 통한 불법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드루킹 김씨는 지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과 김경수를 두고 신이 없는 정치인, 무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를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국민은 지금 큰 고통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여론 조작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